있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경희대 한의대에 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경희대 한의대 온 것 치고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하고 지금 4년차 한의사 김유진입니다. 벌써 4년차예요? 그렇습니다. 와. 벌써 4년차야.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진짜 잘했었거든요. 너무 거품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혹시 어떤 전형으로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문과 정시 가분이고요. 문과 정신 공부 진짜 잘해야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가나분이 나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가분, 나분 이렇게 해서 경희대 한의대가 있었어요. 가분에다가는 경희대 한의대를 쓰고 이제 나분에다가는 서울대를 쓰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가분에 연고대가 있으니까 가분에 연고대 쓰고 나분에 경희대 한의대 쓰고 이렇게 오는 게 이제 문과 정시의 기본적인 흐름? 그럼 아무래도 나군으로 경희대 한의대로 오는 것보다 가군으로 경희대 한의대로 온 사람들이 커트가 좀 더 높겠네요. 아무래도 커트는 좀 가분이 좀 더 높았죠. 네. 그럼 혹시 수능을 몇 개를 틀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옛날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 과목에서 어쨌든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거죠? 한 손 손가락 안에? 안에 들어야 보통 가분은 거의 보통 한 4개 정도가 컷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끼리 다 서로 내가 컷 아닐까? 내가 컷인가? 내가 문 닫고 자았을까? 화면이 좀 밝아졌죠? 조명을 끄고 있다가 켰어요. 그러면 수능을 한 손 안에 틀릴 정도면 진짜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모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솔직히 말하면 유전자가 좀 좋긴 했는데 그래서 좀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효율이 좋은?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진 않고 남들이 좀 더 한 3-4시간 걸리는 거를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속도? 공부량을 비교해보면은 꽤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능충이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과외를 수학 과외를 좀 오래 했거든요. 대학 오고 나서도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 1학년 때까지는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과외 상담이 온다 이러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제 수학 책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합이었는데 집합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일단은 뭐 교집합은 이렇게 푼다더라 약간 이런 다 요령으로 문제를 푸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문제를 풀진 않았거든요. 개념부터 일단 다 잡아놓고 정의가 뭔지 쭉 한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기출만 수학은 계속 푸는 식으로 아무래도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는 훨씬 깔끔한데 사설은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설 풀다가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이상해 문제가. 그리고 수학은 똑같은 게 그 정의 쓰는 건 안 해봤는데 기출 무조건 돌리는 거는 진짜 수능 점수 확 올라요. 수학은 진짜. 기출 여러 번 푸십시오. 한 번 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 번 푸세요. 21번 문제랑 30번 문제는 그건 진짜 약간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거나 아니면 100점과 96점을 가르는 문제들인데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놓고 빠르게 풀고 얘네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 수 있으면 또 풀리긴 풀리거든요. 국어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많이 읽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었는데 국어는 좀 많이 읽어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글을 읽는 습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리고 영어는 우리 때는 지금도 EBS 연계가 되나요? 그걸 모르겠는데 그때는 EBS 연계율이 진짜 높았어요. EBS 연계율 엄청 많이 보던 시절이어서 EBS 지문을 진짜 맨날 들여다보게 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때는 그것도 보라 그랬어. 한글 막 해석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라도 보라고 하기 싫으면 눈에 발라라. 내용이라도 눈에 발라라. 그래도 입시 관련해서 줄 만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제2외국어를 가능하면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틀린 거 중에 하나가 사탐이었는데 그걸 전혀 틀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서 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2외국어로 대체했을 때 훨씬 점수가 좋았고 제2외국어는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일본어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일본어는 그런 썰이 있어요. 제2외국어는 1등급은 살다 온 애들이 차지하고 2등급부터가 경쟁이다 이런 썰이 있는데 일본어만 1등급은 덕후가 하고 덕후 친구들이 하고 2등급 살다 온 애들이 하고 3등급부터 경쟁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는 피하시고 이제 살다 온 애들이 별로 없는 과목 저는 이제 기초 베트남어 했었고 저 아랍어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하실 수 있다면 중국어 이런 거 피하시고 안 살다 온 과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 일단 엄청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갔고요. 그 정도 성적이 아니더라도 한의대를 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일단 수능이 원수회가 1, 1, 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도 1등급,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손가락은 아니고 두 손 내로 틀렸는데 그 정도로는 문과에서 한의대를 절대 갈 수 없는 성적이거든요. 정시로는. 근데 이제 논술로 붙었기 때문에 논술로 붙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22년 기준 경쟁률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의대 문과 그 논술 경쟁률이 303대 1이었습니다. 한의대랑 같은 문제로 논술을 보는 과가 경영대, 정경대, 그리고 지리학과, 간호학과 이렇게 있대요. 다른 과랑 비교해서 한의대 경쟁률이 훨씬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수능 최저. 다른 과는 두 과목 합 5가 최저인데 한의대는 세 과목 합 4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1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최저를 했더니 경쟁률이 확 떨어졌어요. 303대 1이었던 경쟁률이 무려 57대 1까지 떨어진 거죠. 거의 한 6분의 1 토막 진짜 한 80% 넘는 분들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능을 어느 정도는 잘해야겠죠. 세 과목 합 4가 되려면. 그리고 논술 점수의 평균을 낸 게 있는데 합격자 평균 점수를 봤을 때 논술만 따졌을 때 한의대가 89.9점이었대. 근데 생각보다 낮네. 경영학과가 91.6점이었고 지리학과가 90.4점이었고 논술로만 봤을 때는 한의대 애들이 그렇게 잘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과에 비해서. 정시 입결을 봤을 때 사실 경희대 다른 과랑 한의대랑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논술 점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한번 써볼만 하다는 거지. 논술로 붙으면 되게 2등이라는 거예요, 한의대를. 경희대 논술이 연습만 하면 좀 붙기가 쉬운 게 1번이 항상 분류 요약형이에요. 되게 변화를 많이 주는 학교도 있는데 경희대는 항상 1번이 고정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문항이 보통 1번 문항과 연계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조금 합격률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수리논술 있다는 거. 수리논술. 네, 수리논술 진짜 중요합니다. 수리논술 답을 맞추면 합격률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문과 논술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글을 어느 정도 쓴다면 너무 못 쓰지만 않으면 못 쓴 것과 잘 쓴 것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한 못 써도 한 60, 70은 받을 수 있고 잘 써도 90 넘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폭이 한 2, 30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리논술은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에서 거의 막 0점에서 100점까지 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폭이 넓어서 수리논술을 보는 과를 좀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글 쓰고 이런 거에 크게 부담 없이 너무 논술에 막 몰빵한다 이런 느낌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 그리고 나는 논술 공부를 할 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단락도표를 미리 반복 연습을 해두라는 얘기를 하거든. 단락도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키워드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심은 가에서 말을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이 문제가 나오면 단락도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1번 문장은 땡땡땡은 이 관점이고 땡땡땡은 이 관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땡땡땡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거이다. 문장을 그냥 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유형별로 이렇게 다 단락도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하고 한의대에 오신 거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완전. 최고예요. 저는 한의대에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동생도 한의대, 그치. 동생도 한의사인데 동생도 문과거든요. 음. 동생도 문과인데 이제 제가 꼬셔가지고 한의대 괜찮다. 동생 꺼질 정도면 진짜 만족도가 높은 거지. 진짜 와라. 그 정도로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공부 꿀팁 들어보시고 경희대 한의대로 오세요. 오세요. 안녕.